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5회에 28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5회에 28번. 미적분 파트인데 시작해보죠. 의미 아닌 실수 t에 대하여 의미 아닌 실수 t가 0 이상이겠죠? 기울기가 t인 직선이 곡선에 접할 때 곡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한다. 미분을 해야겠죠? 그때 접점의 x좌표가 ft래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t니까 얘를 우리가 gx라고 하죠. gx라고 합시다. 그러면 g' ft가 된 상황이다. t가 된 상황이죠.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는데 기울기가 t라고 돼 있어요. t니까 얘가 0 이상이겠구나. 여기서 이 범위가 연속적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두 개가 이제 합성돼 있죠. G'하고 F가 합성돼 있는데 T가 나왔네? 무언가 함수, 역함수 개념이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곡선이 또 나옵니다. 얘랑 똑같네요. 나오는데 x좌표가 1임점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난대요. 원점. 얘는 우리가 식을 좀 써봐야겠죠? 자, 미분해 볼게요. y를 미분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미분이 바로 되면 좋은데요. 이렇게 미분이 되죠. 좋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 바로 구해볼게요. 1에서 구하는 거니까 y는, 자, 기울기 여기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죠. 1 대입.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가 1이죠. 1입니다. 1. 자, 수정. 여기가 1. 어휴. 자, 1로 수정하고요.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식을 적어 볼게요. 잠깐만요. 예. 식을 다시 씁시다. 풀어온 걸 잘못 봤네요. 자, 얘를 지우고 여기 2하고 여기 앞에 2분의 1. 네, 이렇게 미분해야 돼요. 대입하는 식 적어 보겠습니다. x에다가 1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가 기울기고요. x 빼기 1 더하기 1을 대입했을 때 지나는 점을 뒤에다 써주면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죠. 여기다가 우리가 원점을 대입하는 거죠.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0,0을 대입해요. 그러면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죠. a에 대한 식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한 a 값이 1이 나옵니다. 1. a 값 1. 이거 여러분들 계산 잘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a 1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요 식들을 다 바꿔서 쓸 수가 있죠. x 플러스 1, a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 쓸까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gx와 g'x를 잘 파악을 했죠. 좋습니다. 자,
G'에다가 FT를 대입했잖아요. 아, G'에다가 FT를 대입했구나. 그러면 G'FT라고 하는 게 요 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빠져 있죠? 지수함수 써줘야 되고요. 여기에도 지수함수 쓰고 2에 ft제곱.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t니까 0 이상의 값을 갖죠. 그러니까 얘가 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0 이상. 자, 잘 볼까요? 여기에서 부호에 영향을 주는 파트는 얘밖에 없죠. 그래서 너가 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ft에 대해서 부등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습니다. ft가 빼기 3보다 크거나 나타낸다. 이러한 ft에 대한 부등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가 이 ft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접할 때 접점의 x좌표죠. 그럼 얘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다. 자, 뭔 소리냐면 요 식을 멀리서 보면 어떤 식이에요? G'의 함수값에 관련된 식이잖아요. 크게 보면 G'이 함수값이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개념을 여기에다가도 적용해보자는 거죠. 이 식을 크게 보면 G'에 대한 식이네. 너도 0 이상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엇도 알 수가 있다. 너도 0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x의 범위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 보면 얘는 G'의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죠. G'의 함수값. G'의 함수값이 어떻다? 0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t랑 x에 대한 범위를 찾아냈어요.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게 실제로 G'과 F가 함수, 역함수 관계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함수,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면 함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라는 거예요. 주어진 구간에서, 정의역에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면 함수, 역함수 관계일 수가 있죠. 그래서 G'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봐야 돼요? G2', 이계도 함수를 봐야 되는 거죠. 이계도 함수의 부호 변화로 무엇을? G'의 증가 감소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G를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자, 바로 써볼게요. G2' 구합니다. 여러분 얘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우리가 아까 요 x에 대해서 구한 식 있죠? 요 부등식. 요 부등식을 잘 보니까 너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을 만들어낸 게 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자, 다시 G'의 입장에서 G2'이 도함수죠.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플러스니까 G'이 증가한다. 증가만 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증가만 하는구나. 주어진 범위에서. 되죠? 증가만 하니까 요 두 개 합성한 걸 무엇으로 봐도 되겠다? 함수, 역함수 관계로 봐도 좋다라는 거예요. 너 함수, 너 역함수. 반대도 되죠? 너 함수, 너 역함수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미분해보죠. 미분. 이제 미분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G2' FT 그리고 F'T가 1이 되는 거죠. 이러한 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0부터 2 루트 2까지 ft를 적분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적분해라. 문제입니다. 해보죠. 여기서 우리가 치환 적분을 사용할 건데요. 치환 적분. 자, 우리가 지금 요 두 개를 합성했을 때 항등 함수가 나오는 걸 알고 있잖아요. t가 그냥 살아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잡고 치환해 보겠습니다. 자, t를 g s라고 치환할게요. 치환합니다. 자, 그러면 얘 대입하면 fg'이니까 s가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옵니다. g'f를 합성하던 fg'를 합성하던 이 사이에 이게 튀어나오죠? 항등 함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치환했어요. t에 대한 적분을 s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양변을 미분합니다. 그럼 dt가 되고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자, t에 대한 적분을 s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볼 거예요. fg's dt는 g2's ds 그리고 인테그랄이 됩니다. 자, 얘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s가 나오죠. s 나오고 얘 g2's야 ds야. 자, 그러면 윗끝 아랫끝만 우리가 잘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t가 0일 때 s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t가 0일 때 s가 무엇이냐. 자, 0이에요. 얘가 0이에요. 그럼 s가 뭐예요? 빼기 3이죠. 빼기 3이구나. 0일 때 빼기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일 때 t가 2 루트 2예요. 자, 너가 2 루트 2예요. 자, 2 루트 2. 그럼 x가 얼마예요? 1이죠, 1. 그러니까 따로 방정식 같은 거 풀 필요 없이 그냥 몇 개의 값을 대입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적분 구간이 빼기 3부터 1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얘를 적분하면 돼요. SG2'을. 자, 그러면 얘 먼저 적분해야겠죠. 자, 부분 적분 사용합니다. 부분 적분. 자, 먼저 하나 적분하고요. 이렇게 되죠. 빼기 인테그랄. 너 뒤에 거 적분했으니까 앞에 거 미분한 다음에 얘 써줘서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얘 다시 계산하니까 G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바로 쓰면 SG' S 빼기 GS를 해준 다음에요. 자, 윗끝 아랫끝을 어떻게? 1 빼기 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죠. 이런 조건들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t가 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리고 뭐 함수 한 번, 두 번 미분하는 거는 미적분 파트에서 너무 당연한 소리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글자, 문장을 읽고 요 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쓸 수 있어야 되고 굳이 시험 현장에서 요 과정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 함수, 역함수 관계 있다라고 하고 그냥 미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네, 지금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설명까지 한 겁니다. 네. 나머지는 뭐 접수내방식 구해서 A값 구하고 이계도 함수 구해서 증가하는 거 파악하고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 도함수가 증가하는 거 파악하고 그래서 1대1 대인 거 체크를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치환하는 거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치환하느냐? 우리가 F에 대한 식을 어디에서 봐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서 봐도 F에 대한 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F와 관련된 식이 사실상 무엇밖에 없죠? 얘밖에 없잖아요. F랑 관련된 식이 얘밖에 없어요. 네, 적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식이. 네. 그러면 G'F나 FG'이나 합성하면 항등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형태의 식을 보고 이렇게 치환한 거죠. 어차피 t에 대해서 적분하기 어려우니까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서 적분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때
GS가 아닌 G'S를 쓴 이유는 다 여기에 있다. 네, 이렇게 28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이 칠판이 여러분 좀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여러분들 합성된 거, 곱해져 있는 거, 미분 천천히 잘 하시면 계산 다 할 수 있습니다. 28번 맞으니까 29번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29번. 번호만 우선 써놓고요. 여러분 푼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잘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잘 찍히고 있네요. 잘 찍히고 있고요. 문제 먼저 읽어볼까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P의 y좌표의 최대값을 an이라고 한다. 우리 an을 구해야 그 다음 급수 형태의 식을 풀던지 말던지 할 수가 있겠죠. 조건을 보면은 두 점이 있는데 각도가 90도다. 아, 각도가 90도? 여러분들 그 90도라는 각도는 상당히 스페셜한, 특별한 각이잖아요. 그림을 적당히 그려볼게요. 적당히. 우선 여러분들 X축이 여기 있다고 하죠. A점의 Y좌표, X좌표가 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A점을 대략 요쯤에 찍자고요. 점 A. B를 보면은 B도 X좌표는 플러스인데 Y좌표는 마이너스잖아요. 아, 그러면 뭐 이런 데 B를 찍자고요. B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A, P, B가 90도래요. 응? A, P, B가 90도? 뭔 소리지? 자, 우선 이렇게 이었어요. P가 어딘가 있겠죠. 각도가 나와야 되니까 뭐 이런 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 P라고 합시다. 그러면 APB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게 지금 각도잖아요. 근데 이 각도가 뭐래요? 90도가 돼야 된대요. 90도. 아, 90도. 뭐지? 아, 너랑 너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자, 원 그립니다. 요 원 위에 뭐가 있으면 돼요? 점 P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주각의 성질에 따라서 P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항상 90도가 나오는 거죠. 원주각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있어도 90도가 나옵니다. 아, A랑 B가 지름의 양 끝점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박스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A랑 B의 중점 A랑 B의 중점을 구해요. 중점이 뭐예요? 원의 중심이겠죠. 여러분 Y좌표를 보니까 부호가 다르잖아요? 부호가 다르니까 무엇이다? 아,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얘를 X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데에 원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Y좌표가 0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보죠. 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의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 P의 Y좌표가 있을 텐데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 P가 이 원 위를 움직일 텐데 눈으로 보면 딱 보이죠? 아,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이 점의 Y좌표가 최대야 라는 겁니다. 얘를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자, 원의 중심에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반지름만큼 위로 올라간 곳, 그 점이
y 값이 최대예요 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해볼 게 무엇이다? 너의 y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너 x축? 아 반지름만 구하면 되네. 결국 요 점의 y좌표는 반지름하고 똑같죠. 자, 이 생각을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림을 몇 번 그려보고 원주각의 성질 정리해야겠죠. 이렇게 컨셉을 잡고 나면 나머지는 다 계산 문제가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계산 문제. 자, A점 있고 B점 있죠. A점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B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걔를 구하면은 그 지름이죠. 지름 구해볼게요. 지름. 자, x 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요. 더하기 y 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고 얘가 뭐예요? 지름. 우리가 필요한 건 반지름이죠.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루트 안에 2가 들어가면 4가 되죠. 4로 양쪽 식을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하죠. 나머지는 여러분 계산입니다. 계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보여요? 제곱 보이고 너랑 나랑 계산해서 플러스 8 되죠? 플러스 8 되면 사라져요. 자, 왜 전개 안 했느냐? 요 식을 다시 보면 어때요? 아, 너랑 너의 완전 제곱식으로 보이는 거죠. 식이 보입니다. 자, 루트가 있으니까 얘는 사라져요. 그 다음에 너 있으니까 나눠주는구나. 1 되죠? 1. 얘가 뭐예요? 얘가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잘 구했는지 볼까요? 아, 예, 맞죠. 얘가 반지름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막 흘러내리네. 자, n 플러스 1, n 빼기 1 되고요. 2n 됩니다. 얘 계산한 거예요. 아, 얘가 뭐예요? 반지름이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 값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얘 구했습니다. 이게 an이에요. 자, an을 n으로 나눴죠. 너 사라지고요. 그러면은 얘의 급수를 구해야 된다. 얘가 다시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부분 분수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부분 분수를 사용해서 급수 구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9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볼까요?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을 보고 원주각이다. A랑 B가 지름의 양 끝점인 원을 생각하자. 그 원 위에 점 P가 있다.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절반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으로 y좌표가 가장 클 때가 언제냐. 이렇게 설명했었죠. 원의 중심에서 y축 방향으로 반지름만큼 이동하면 돼요 라는 소리입니다. 네, 아시겠죠? 학교 왔어? 학교 왔어? 자, 반지름만큼 올라가면 되겠죠? 걔를 기하학적으로 여러분들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반지름을 구하면 됐죠. 구한 다음에 계산 과정이 복잡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얘를 다 전개시키지 않았다. 네, 완전 제곱식 형태가 나오길 기대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제곱에 루트가 있으니까 요 속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와야 루트가 사라지면서 급수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계산하는 거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9번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 30번은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30번 패스하고요. 자, 6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등교하지 않은 반 학생이 지나갔는데 자습하러 왔나 보네. 아니, 분명 7교시까지 없었는데 지금 지나가다 걸렸어요. 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왔지? 놀러 왔나? 자, 6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회. 여기다 쓸까요? 6회.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6회에 4번 먼저 보자. 4번. 자, 등비 수열이 나와 있는데 로그가 적용되어 있고 진수의 등비 수열이 곱해져 있는 형태를 한번 봤었어요. 자, 어떠한 성질이 있다? 등비 수열을 곱할 때도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대칭성을 사용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수를 보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곱했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계속 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볼까요? 자, 그러면 각 항들이 모두 A 값은 가지고 있고 첫 번째 항 A라고 했을 때 그리고 공비가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곱해지죠. 그래서 무엇하고? 너랑 너랑 곱한 거. 첫 번째 항하고 10번째 항 곱한 걸 치고 쓰면 이렇게 곱한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항하고 9번째 항 곱한 거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항하고 9번째 항 곱한 거. 여러분들 이게 계산을 하면 같다는 거예요. 자, 곱할 때 대칭성이 있다. 이 사실을 알아두자 라는 겁니다.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더할 때의 대칭성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등차 수열은 더할 때 대칭성, 등비 수열은 곱할 때 대칭성이 있다. 지금 보면은 항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짝수개를 곱했죠. 짝수개. 그러니까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그러니까 하나짜리가 몇 개 나와요? 총 5개 나오는 거죠. 5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몇 개 있다? 5개 곱해져 있다. 이렇게 식을 바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4번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지금 1이죠. 1이니까 사라지고 아래 45제곱 나옵니다. 여기에 로그 2가 있어요. 로그 2가 있고 너가 90이다. R이 무엇이 나온다? R이 뭐가 나와야 돼요? R 4가 나오면 됩니다. 4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4. 이게 45가 앞으로 나와서 약분되면 요 로그 값이 2가 되면 되죠. 로그 2의 R이 2가 되어야 되니까 R 값이 4가 나오겠죠. 이렇게 공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가 무엇이다? 곱할 때 등비 수열에 대칭성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홀수개만큼 곱해져 있을 때는 또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대칭성은 맞는데 가운데 항이 하나만 살아남을 거예요. 지금은 짝수개의 항을 곱했기 때문에 2개씩 쌍을 만들면 그 쌍이 딱 맞아 떨어지죠. 네. 홀수개냐 짝수개냐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이게 4번이었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
지울까요? 여기다 두고 육회 5번. 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가 나와 있어요. 당연히 절대값이 없어지는 그 절대값의 부호가 바뀌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말이 좀 계속 헛나오는데 절대값이 0이 되는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 변화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부호 변화 6회라고 쓰고요. 자, 절대값하고 이거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좀 말라있네요.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선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 두 개를 찾은 다음에 부호를 체크하죠. x제곱 빼기 1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이니까 1 오른쪽에서 절대값 그냥 사라지고 빼기 1 왼쪽에서도 절대값 그냥 사라지고 요 사이에서는 절대가 없어지면서 음수가 붙어져서 나오는 거죠. 이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는 0부터 2까지 함수를 적분하라고 돼 있어요. 함수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래요. 그럼 우리가 이 구간을 실수 전체로 볼 필요가 없이 어떻게? 0부터 2까지 보래. 그러면 이쪽에서는 절대값이 그냥 사라지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절대값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적분 구간을 어떻게 나눈다?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랑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랑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2차 함수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3차 함수, 4차 함수가 되면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연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2차 함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치기 상당히 쉽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케이스다. 염두에 두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 여러분들 풀면 되겠습니다. 6번. 높아심에 6번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극대인 점과 극소인 점을 다 구할 수가 있죠. fx가 지금 픽스된 형태의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식이 지금 정해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점의 위치 같은 건 다 파악할 수가 있고, 문제를 잘 읽고 계산을 좀 하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좀 이제 말라가죠. 자, 7번. 7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씨가 참. 자, 6회를 쓰고 여기다 7번 해볼게요. 자,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열. 등차수열 문제네요. 공차가 정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항 20 나와 있죠. 첫 번째 항 20. 써볼게요. 자, 공차가 정수예요. 첫 번째 항 A라고 쓸게요. 자, 5 곱하기 시그마 A K. K는 1부터 10까지입니다. 얘랑 시그마 절대값 AK가 같대요. 항은 똑같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는 겁니다. 그때 시그마 AK 1부터 10까지를 구하라. 자, 지금 너 조건 있고 조건 3개 있는데 이 값을 구하라.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공차가 음수여야겠다. 공차의 부호가 마이너스여야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느껴져야 됩니다. 자, 우선은 D가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D가 0보다 크다라고 해볼게요. 크다. 그러면 절대값이 그냥 없어지겠죠? 첫 번째 항도 플러스, 공차도 플러스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너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넘어가서 4 되고 그래서 너가 0이다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너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렸어. 안 됩니다. 자, D가 0일 때 볼게요. D가 0. 자, D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도, 두 번째 항도, 땡땡땡 n번째 항도 다 20이죠. 그러니까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도 안 된다. 너도 안 된다. 자, 그래서 D가 0보다 작아요. 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공차가 0보다 작아야 돼. 이런 느낌이 올 겁니다. 좋고요.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D를 좀 찾아야 돼요. 우리가 D를 조금 찾아야 된다. D를 어떻게 찾을까요? D의 범위를 좀 찾아야 되는데 자, 보죠. 너 두 개 같아야 된다. 두 개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식을 보면은 얘가 절대값을 더한 거니까 얘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0 이상이 돼야 돼요. 너 0 이상? 그러면 너도 0 이상. 그래서 너도 0 이상이 됩니다.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이 0보다 커야 된대요. 자, 부등식을 찾았습니다. 부등식 등호 붙여주고요.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의 합공식 알죠? 자,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열 번째 항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한 게 0 이상이 돼야 되고 다 사라지죠. 다 사라져요. 자, 그래서 40 더하기 9D가 0 이상이다. 자, 9D가 빼기 40 이상, D가 빼기 9분의 40 이상. 자, 요런 부등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얘가 대략 얼마죠? 4. 얼마인가? 빼기 4. 얼마. 그러니까 가능한 D가 뭐예요? D가 빼기 4, 빼기 3, 빼기 2, 빼기 1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열 번째 항 보죠. 열 번째 항.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열 번째 항이 플러스면 안 되겠죠. 열 번째 항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열 번째 항이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다 플러스였다는 거잖아. 그럼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모순이 납니다. 모순. 그래서 적어도 첫 번째 항과 열 번째까지 더하는데 열 번째 항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생각 좀만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가 플러스면 모순이 나와. 모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부등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자, 20 더하기 9D가 0보다 크다. 그럼 D가 어떻게 돼요? 빼기 20분의 20을 9로 나눈 것보다 작다. 자, 얘가 빼기 2. 얼마니까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요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는 탈락. 자, 그래서 요 부등식 찾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얘까지 플러스면 열 번째 항까지 다 플러스면 얘가 다 플러스 값이 돼서 모순이 나와요. 모순.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맞겠죠? 둘 중에 하나 맞을 거예요. 옆에다 합시다. 자, D가 빼기 3인 경우에 하죠. 자, D가 빼기 3인 경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N은 20 더하기
n 빼기 1 빼기 3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게 무엇이냐? 너가 일반항이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그 점이 있겠죠.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너가 결국 절대값 계산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음수도 다 플러스를 바꿔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부호가 살아남아 있잖아요. 얘는 싹 다 더해지고 플러스 값이, 여기에서는 처음에 플러스 값으로 시작하다가 공차가 음수니까 숫자가 계속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수 숫자까지 나오면서 상쇄가 되면서 5를 곱했을 때 같아진다는 의미겠죠. 얘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음수값이 나와야 된다. 그 점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반항식을 만들었죠. 얘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그럼 n이 무엇이 나오느냐? n이 7 나와요. 7. 7까지는 플러스. 자, n이 이렇게 되면 플러스예요. n이 8 이상이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음수값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근데. 자, 실 다시 써볼게요. 자, 7번째 항은 플러스고 8번째 항은 마이너스다. 지금 우리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식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만족시키지 못해요. 한번 해볼까요? 식을 좀 써보겠습니다. 자, 왼쪽 식부터 쓰면 이해가 되는 거죠? 오른쪽 식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 식. 자, A7까지는 그냥 더한 다음에 빼기 A8, 빼기 A9, 빼기 A10이 되는 거죠. 요게 지금 두 개의 식이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지금 D가 빼기 3인 케이스죠. A가 20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얘 구해, 얘. 자, 5 곱하기 2분의 첫 번째 항, 10번째 항 빼기 27이죠. 여기 보겠습니다. 얘 나오고요. 자, 아래 거. 얘까지 우리 요거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요렇게. 자, 플러스 A8 플러스 A9 플러스 A10까지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두 개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무엇이랑 무엇이랑 똑같은가? 얘 요 1부터 10까지 더한 거 있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걸 위쪽으로 넘기면 여기에 4를 곱하겠죠. 걔랑 뭐랑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2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 되는 거죠. 자,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너 3배 해주면 되죠. 등차 중앙 개념 가지고. 그럼 얘는 빼기 6 A9가 나옵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빼기 6 20 더하기 8D 빼기 24. 그럼 얘는 계산하면 24가 나오죠. 너는 24가 나와요. 빼기 4 곱하기 빼기 6. 자, 위에 건 얼마가 나와요? 40에서 27 빼니까 13. 약분하면 2. 26 나오죠. 계산해보니까 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돼. 요걸 여러분들 얘는 실전에서 확인해야 돼요. 뭔 소리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먼저 계산하겠죠? 빼기 3을 먼저 선택한 친구들은 계산 과정을 통해서 얘가 안 된다를 확인하고 빼기 4로 넘어가는 거고, 빼기 4를 먼저 선택한 친구들은 맞네 하고 빼기 3을 확인하지 않고 문제 계속 푸는 겁니다. 얘는 사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시험 현장에서.
그래서 빼기 3이 안 된다를 확인해서 아 바로 너가 돼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빼기 3이 안 되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 빼기 4가 되는 걸 확인하자.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케이스가 지금 두 개만 나와 있으니까 하나가 되면 되는 거고 하나가 안 되면 나머지 하나가 맞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뒷값을 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 나왔고 공차 나왔으니까 자, 첫 번째 항은 20이고 공차는 빼기 4가 되는 거죠. 이 두 개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할 때 요거 약간 트릭 쓴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릭 쓴 거. 빼기 A8 빼기 A9 빼기 A10을 한 번 더해준 다음에 A8, A9, A10을 한 번 더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상쇄가 돼서 0을 더한 것이 되는데 계산할 때 어떻게 하자? 아,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했어요를 한 덩어리로 보고 왜? 여기에 또 같은 식이 있으니까 넘겨서 계산하면 이게 4 되죠. 4 되고 나머지 8, 9, 10번째 항 더한 거 얘도 등차 중앙 개념 사용하면 9번째 항의 3배죠. 빼기 2였으니까 빼기 6 이렇게 해서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건 매우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예요. 네, 전형적인 패턴으로 문제를 냈고 자, 요거씩 해석하는 거 요즘 트렌드에 맞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 항의 값이 플러스면 모순이다.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면 모순이다. 공차가 0이어도 모순이다. 그래서 공차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 상태에서 식을 해석해보면 너는 플러스 값만 계속 더해나가니까 값이 계속 커져 나가는 거고 그런데 너는 5가 곱해져 있죠. 아, 그러면 공차가 음수니까 숫자가 얘는 계속 작아지겠죠. 작아집니다. 절대값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상쇄가 되면서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작아진 숫자에 5를 곱해서 같아진다. 이렇게 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복습 잘 하시고요. 이게 7번이었습니다. 7번.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중간에 10번째 항 가지고 부등식 맞는 거. 얘 좀 어려울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너 전체가 0 이상의 값이니까 10번째 항까지 합도 0 이상이다. 요거를 식을 보고,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해석을 해서 이 부등식을 만들어내는 거. 네, 이런 과정을 좀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좀 잘 해야 돼요. 자, 7번 풀어봤고요. 넘어가죠. 팔 8번, 9번 다 넘어가고 문제가 좀 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8번 뭐 9번 뭐 똑같고 10번 보죠. 10번. 10번은 그 미분 불가능한 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기출 문제를 좀 충분히 풀어봤다라고 하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10번. 칠판이 좀 마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칠판이 마르고 10번.
자, 10번의 식을 보면 절대값 fx가 있고 여기에 빼기 n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자, 요 식을 기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절대값 fx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죠. 자, 여기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f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x축 아래쪽에 있는 걸 뒤집어 올린다. 아래쪽에 있는 걸 뒤집어 올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fx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 똑같고 얘 되고 이렇게. 약간 W자 비스무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절대값 fx고요. 자, 그 다음에 얘 해볼게요. 여기 절대값 fx라고 쓰고. 자, fx에서 n을 빼보죠. 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fx예요. n을 뺐어요. 자, 어떻게 이해하자?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고 y는 n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죠. 직선. 이 직선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y는 n이 있다고 하죠. 그럼 우리가 fx 빼기 n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죠? 자, 여기 이렇게 내려서 교점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너가 x축. 이렇게 그려요. 왜냐하면 이 점에서 fx의 함수값과 이 상수함수의 항함수값이 똑같죠. y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그래프를 그린 건데 마이너스를 한 그래프를 그릴 건데 너 y좌표 같으니까 당연히 원점에 와야 되는 거죠. 원점에. 자,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정확히 내려와서 여기서 x축과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fx에서 n을 뺀 그래프는 무엇을 어떻게 보자? 너 상수함수를 어떻게 보면 돼요? 너를 그냥 x축으로 보자 라는 거죠. 지워버리고.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이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이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얘를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 자, 절대값 x축 위쪽으로 접어 올려요. 그 다음에 너가 있으면 너를 무엇으로 본다? 너를 새로운 x축으로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절대값이 있으니까 새로운 x로 봤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다시 접어 올린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 식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절대값, 두 번째 빼기 n, 세 번째 다시 절대값. 자, 문제를 보죠 이제. 자, 함수가 있습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3입니다. 자, 저 함수 정도는 우리가 그래프를 충분히 그릴 수 있어야겠죠? 자, 미분을 해서요. 아, 0하고 2에서 극값을 갖네요. 0하고 2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3차 함수니까. 너가 0이고 너가 2입니다. 자, 0일 때 함수값은 3이죠. 아, 너가 3이야. y는 3. 자, 2일 때 함수값은 8 빼기 12 더하기 3이니까 빼기 1이죠. 아, 너가 y는 빼기 1이야.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x축이 필요하죠. 3 빼기 1 있으니까 요 사이에 x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x축이라고 하죠. 이거를 x축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2, 빼기 1이고요. 얘는 0,3이에요. 자, 이제 접어 올리는 거죠? 첫 번째, 절대값 x. 요 아래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뒤집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 점이 잡히면 뭐가 돼요? 2,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절대값 fx의 그래프입니다. 요상하게 생겼죠. 요상하게. 얘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빼기 n을 뺀 다음에 절대값에서 치우는 거죠.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a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 자, 미분이 안 되는 점의 개수를 찾으래요. n이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인가요? 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보죠. 자, n이 1이에요. 1이면 여기네? 딱 여기 지나죠? 그러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를 다시 x축처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집어 올리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럼 봅시다. 자, 1이 없을 때 보죠.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하나죠. 자,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기본적으로 3개예요. 3개. 그런데 1을 뺀 다음에 뒤집어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너를 뒤집어 올리는 거잖아. 너를 이렇게.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또 뭐가 생겨요? 하나. 얘 되죠? 하나, 둘, 셋, 4개 생기죠. 그래서 1일 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7개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면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자, 2일 때 보죠. 2일 때. 자, 2면은 1과 3 사이에 있잖아요. 요렇게 그어. 너가 y는 2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접어 올리기 전에 하나 3개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요 2라고 하는 선을 그었을 때 뚫고 지나가는 점이 어디에 있다? 추가적으로 하나 4개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돼. 됐죠? 자, 3일 때. 자, 기본 3개. 3 여기죠? 2개만 뚫고 지나가고 얘는 접하면서 튕겨서 나가니까 2개가 추가가 되네요. 추가. 자, 여기다 쓸까요? 3 더하기 2가 됩니다. 4면 3 위로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뚫고 지나가는 점이 2개가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3 얘고 4부터 다 얘다.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똑같고 세 번째 항부터 다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려운 말로 첨점이라고 하죠. 첨점. 뭐 이런 용어를 요즘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뾰족한 점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접어졌을 때 이렇게 뾰족한 점이 생기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언제? 이렇게 곡선 형태만 안 생기죠. 네, 접어 올려도 미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뾰족한 점의 개수를 세는 문제였고, 얘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있죠.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일일이 숫자를 다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 무엇이다? 뚫고 지나가는 것. 뚫고 지나가야 접어 올렸을 때 뾰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몇 개인지 찾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절대값, 두 번째 마이너스 n, 세 번째 절대값. 이 순서대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몇 개의 문제에 대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항함수 파트에서 나와봤자 이 정도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은 4차 함수 정도가 맥시멈이잖아요. 맥시멈. 네. 3차 함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연습을 한 거니까
4차 함수 몇 개에 대해서 요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몇 개만 그려보세요.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자, 지우고 다음 문제로 가보죠. 자, 잘 되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0번을 풀어봤고 11번 6회의 11번입니다.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t가 0 이상인가 봐요. 그때 x제곱과 x 플러스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 하자.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죠.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죠. 그러면 너는 x좌표가 알파, 너는 x좌표가 베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너를 연립했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무엇이다라는 소리예요? 알파랑 베타다라는 소리입니다. 대입했을 때 같아져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두 근의 합은 1이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t죠.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A, B라고 했습니다. 너가 A, 너가 B예요. 곡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P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을 P, P 제곱이라고 하죠. 이러한 점을 예를 들어서 근데 A, B, P의 넓이의 최대값이 ST래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삼각형이 나오죠. 이 넓이의 최대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최대값 많이 공부했습니다. 어떠한 점에 P가 있을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너랑 기울기가 같은 이런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점을 P라고 하면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거죠. 높이가 최대니까 삼각형 넓이도 최대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ST라고 하는 거죠. 언제? 언제 구하자? 너 접선 기울기랑 같아지는 순간에 ST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얘는 지금 직선의 기울기가 1이죠. 우리는 지금 x제곱이라는 함수를 알고 있고 미분하면 2x가 되죠. 너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돼야 되니까 너의 좌표가 무엇이 된다? x가 2분의 1이 된다. 이거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2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거죠. 왜? y는 x제곱 위의 점이기 때문입니다. 네, 잘 구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구해야 되죠. 곱하기 2분의 1.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지금 수직이니까 너 길이 구하고 너 길이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자, A와 B의 거리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자, 어떻게? 조금 쉽게 구하는 방법 이런 거죠. 자,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니까 우리가 1대 1대 루트 2 형태의 직각삼각형을 도입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 x 좌표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루트 2를 곱해주면 정확히 요 대각선 길이가 나옵니다. 자, 우리 9월 모의고사 봤었죠? 뭐가 나왔어요? 3이 나왔고 루트 10이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3과 루트 10이 전혀 관련성이 없는 숫자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도입하면 1, 3 그러면 너 기울기 3인 직선인데 이 대각선 길이가 루트 10이 되는 거죠. 이러면 기울기 3과 빗변 길이 루트 10이 관련성 있게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1대 1대 루트 2죠. 그래서 너의 x좌표와 너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니까 이 길이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ST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2분의 1 곱하고 자, 루트 2 베타 빼기 알파. 자, 이 어떤 길인지 알겠죠? 대각선 길이, 대각선. 요 대각선 길입니다. 요 길이. 자, 우리가 알파랑 베타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자, 우리가 고1 때 많이 배웠던 식이죠. 자, 얘를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거죠. 곱셈 공식 할 때 많이 배웠던 공식입니다. 그럼 얘는 1을 더하기 4t 제곱? 너 루트 씌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너는 1 플러스 4t의 루트가 되는 거죠. 자, 문제를 보면 t를 플러스 무한으로 보내죠? 그래, 플러스 무한으로 보낼 거니까 이렇게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할 건 무엇이냐?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요? 얘도 t에 대해서 표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자, 너는 y 라고 하는 직선 있죠, 직선. 직선과 2분의 1, 4분의 1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직선이 있어요. 우리가 식을 정리하죠. x 빼기 y 더하기 t는 0.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한 다음에 x 앞에 개수의 제곱, y 앞에 개수의 제곱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 다음에 요 점 있죠. x 2분의 1, y 4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해요. 왼쪽에다가 는 0 빼고 요쪽에다가만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t가 되죠.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예요. 얘를 요 분자에 올려두면 얘가 무엇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t를 어차피 플러스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요 절대값이 그냥 사라지면서 t 플러스 4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들어가느냐? t 플러스 4분의 1을 들어가고 무엇으로 나눠준다? 루트 2로 나누는 식이 들어가는 거죠.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공식 알아야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자, 그러면 루트 사라지고 이렇게 남네요. 그래서 또 제곱을 하네, 제곱. 자, 지울게요. 식을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ST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위에다 쓰면 2분의 1 t 플러스 4분의 1 그리고 이렇게 해서 루트 1 플러스 4t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얘를 제곱한 다음에 t 세제곱으로 나눠서 극한을 보내면 되겠죠. 여러분 이거 잘못 썼네요. 자, 얘가 분모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루트를 써주는 거죠. 얘랑 같았다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자, 그럼 제곱을 하면 t 제곱항 나오고 t 향이 하나 나오니까 세제곱과 비교해서 앞에 있는 개수만 잘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개수만 비교하면 뭐가 돼? 4분의 1, 4. 1되죠, 1. 1로 수렴한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11번이었어요.
자, 11번에서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 교훈? 요거 사실 여러분들 기울기 일자리 직선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점. 그 접점 찾을 때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암산으로도 2분의 1, 4분의 1이 나오면 좋아요.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 고1 때 많이 했었죠? 요거 복습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나올 수 있다. 수능에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리고 요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또 알아야 됩니다. 복습 한번 하고요. 간단한 문제 몇 개 풀어보세요. 나머지는 그냥 얘 제곱해서 극한 구하는 거죠. 극한. 자, 또 강조하는 것. 기울기 일자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길이를 구하지 않았죠. 삼각형을 만들고 직각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그 길이의 비율로서 요 대각선에 해당하는 길이를 구했다. 요거는 꼭 복습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요게 1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2번 보죠. 12번. 이제 칠판이 슬슬 잘 지워지지가 않네. 잠깐 말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죠. 네. 촬영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번. 오늘은 12번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해서 6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은 2번 수업했을 때 한 회씩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12번. 양수 A에 대하여 구간 0,2, 0은 들어가 있고 2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때 fx, gx가 a sin pi x, a cosine pi x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 sin 파이가 있고요. a cosine pi x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삼각함수가 나오면 주기성, 대칭성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a가 양수니까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주기는 얼마예요? 주기 2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주기 2 파이를 절대값 파이로 나눠서 주기는 2. 그래서 fx, gx 주기가 다 2예요. 그림하고 잘 보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자, 사각형이 나온다. 근데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그때 선분 AB의 길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점 A는 사인과 코사인의 교점이죠. A는 교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 같다라고 놓고 식을 쓰면 탄젠트 파이 x가 1 나오죠. x가 뭐가 나와요? x가 4분의 1 나옵니다. 4분의 1. 그래서 점 A의 좌표는 네, 쓸게요. A 좌표 4분의 1, 2분의 루트 2. 이거 대입한 겁니다. 4분의 1을. 그러면 Y좌표 나오죠? 자, C좌표.
C 좌표입니다. C. 자, C는 어때요? 사인의 최대값일 때 C 좌표가 나오는 거죠? 그럼 너는 2분의 1 돼요. 2분의 1. 자, 왜 2분의 1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주기가 2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사인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너가 한 주기니까 얘가 2예요. 그러면 절반은 1이고 또 절반은 2분의 1인 거죠. 주기가 나오면 주기의 절반, 그것의 절반. 그러니까 주기를 절반씩 줄여가면서 어디에 어떠한 점을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C는 X좌표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대입하면은 Y좌표는 A 나오는 A. 이렇게 C좌표도 구했고요. 마찬가지로 B좌표, D좌표도 구할 수 있다. 자, B좌표, D좌표. 자, B 보죠, B. 여러분, B 보면은 마찬가지로 사인, 코사인의 교점인데 너보다 한 주기를 더 간 거죠. 자, 탄젠트는 주기가 1이에요. 1. 그러니까 너에다가 1을 대입한 4분의 5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X좌표를. 그럼 대입했을 때 Y좌표는 무엇이 나오느냐? 얘가 나옵니다. 자, 그림을 잘 보면 너의 Y좌표하고 너의 Y좌표가 대칭적이게 생겼죠. 왜냐하면 애초에 사인, 코사인도 주기성과 대칭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좌표 D 보겠습니다. D. D는 어떻게? 1컴마죠? 빼기 A. 최소값이 빼기 A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수직이죠. 직사각형이니까 수직이다라는 소리죠. 수직. 그래서 수직 1분만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너 직선 기울기와 너 직선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를 가지고 A에 관련된 식을 만들 겁니다. 자, 얘가 AC B죠. 자, A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죠. 자, X 좌표 빼주고 자, 2분의 1부터 뺐으니까 Y 좌표도 이렇게 빼줄 수가 있죠. 자, C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CB죠. 이렇게. 자, 4분의 5에서 2분의 1을 빼죠. 그러면 여기에서 A를 빼면 되는 거죠. 자, 요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식을 한 번만 더 볼게요. 네, 곱해보죠. 4분의 1분의 빼기 2 루트 2A 빼기 A 곱하기 4분의 2니까 4분의 3분의 빼기 2분의 루트 2A 더하기 A죠. 너 곱한 게 빼기 1이다. 자, 플러스 되죠? A 빼기 B, A 더하기 B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요? 2분의 1 A 제곱 빼기 A 제곱 되죠? 16분의 3, 너가 빼기 1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계산하는 거죠? A 제곱이 8분의 3이 나옵니다. 자, 계산하면 여기다 쓸게요. A 제곱이 8분의 3이 나와요. 이렇게 A 제곱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B의 길이에요. A, B의 길이?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너에서 너 빼면 1제곱, 너에서 너 빼서 제곱하면 2분의 1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왜 루트가 나올까요? 자, 잠깐만요. 여기에서 얘를 빼면 빼기 루트 2a가 나오니까 너를 바꿔줘야겠다. 루트 2a의
전체 제곱. 네,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a 제곱의 루트죠. a 제곱 8분의 3, 4분의 3, 4분의 7, 4분의 7의 루트니까 2분의 루트 7이 답이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 답이 있네. 이렇게 12번. 자, 12번. 당연히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구하잖아요. 연립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삼각함수는 주기성, 대칭성이 중요하다. 이 주기 바로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한 주기. 절반, 절반.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지금 잘 안 맞는데. 자, 여기 다시 해보죠. 여기 돼 있다고 해보죠. 아, 잠깐 사인. 3차 함수 그러네. 3차 함수. 자, 사인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사인 그래프를 한 줄기 그렸다고 해보면 어떻게 가자? 너가 지금 2잖아요. 자, 절반. 절반. 그럼 너 2분의 1 되고 얘 절반이니까 얘 뭐가 돼요? 4분의 3 되죠? 요게 바로바로 돼요. 바로. 여기 잠깐만. 4분의 3이 아니고 4분의 5죠? 아, 4분의 6이네. 자, 다시 합시다. 다시. 자,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다 라는 거죠. 2. G가 2니까. 그러면 절반은 1. 또 절반은 2분의 1. 얘는 되죠. 자, 그러면 너는 절반이 맞는데 너랑 너의 평균을 써야 돼. 평균. 그래서 너는 2분의 3. 여기 써야 되는 거죠. 지금 구간 길이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인 거죠. 등차수열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직사각형 조건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직선과 직선의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가지고 A의 값을 구했으면 됐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문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 충분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6회 나머지 문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시죠. 9월 모의고사 복습 잘 하시고요. 문제가 너무 쉬웠으니까 6월, 9월 기출문제 매우 잘 복습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파이널까지 지금 하는 거 완벽하게 복습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보죠.